자, 22대 총선 선거점도 점차 뜨거워지면서 부산도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겹전지를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표심과 민심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산대 민희 교수와 부산 총선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PK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민의힘은 늘 전석을 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느 때보다 알 수 없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판세부터 좀 보죠. 네, 어느 때보다 혼전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PK에서도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여론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을 부정 여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권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권 심판이냐 국정 안정이냐 지금은 정권 심판 쪽.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판세의 보수 성향이 강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군요. 직전에 KBS 저희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꽤 높은 지역임에도 후보들 간의 접적인 지역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도보다 난 인물을 선택하겠다. 정당보다 사람을 보겠다. 자, 이 이유는 어떤 것들로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부분이 아무래도 남구나 해운대 갑 쪽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접전을 보이고 있는 지역들이죠. 근데 한국 선거에서 정당 지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가 그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강한 유권자일수록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라는 것은 경제 상황이라든지 정치적 쟁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부 실적이라든지 정당의 어떤 평가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구에서조차도 그 여당과 야당 후보들 간의 혼전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원인들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해운대구 갑을 예를 들자면 하태경 의원이 이제 내리 삼선을 했었고 그런데도 지금 접전이 나오는 부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이 작용한 거다. 그러면 이거는 선거 당일까지도 쭉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계속 이런 추세가. 지금 선거가 한 9일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봐야긴 하죠. 마지막까지 봐야 되긴 하지만 이러한 구도가 지속된다면 큰 변화를 초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뚜껑은 저희가 언제까지나 저희는 이제 예측 전망을 하는 거고요. 여야가 자체적인 판세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국민의힘은 18개 지역구 중에 15곳, 그리고 민주당은 야권 후보가 출마한, 단일 후보가 출마한 연재를 포함해서 9곳을 우세 또는 경합 이렇게 꼽았는데 이제 문제는 겹치는 지역이 꽤나 많습니다. 한 6곳 정도. 요거는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만큼 엎치락뒤치락하는 접전 지역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중도층이 누구 편에 서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도층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직전에 KBS가 실시한 격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은 이번 총선을 정권 안정보다는 견제, 그러니까 정권 심판의 성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은 지역구별로 보면은 53%에서 최대는 65%의 그 포션을 보였거든요. 국정 운영 평가에서도 역시 부정 여론이 중도층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아직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거든요. 그러한 유권자들의 행보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동일한 그 여론조사, KBS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봤을 때 그 투표할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 응답자 비율이 지역구별로 19%에서 22% 정도 나오더라고요. 꽤나 이게 의미 있는 숫자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2030 세대의 그 아직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역시나 20, 30대가 지난 대선 또 지선 때
어떤 뭐 스윙보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캐칭보트이자 예, 이번에도 역시나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모습은 나타나고 있다. 예. 그래서 20대가 얼마나 투표장에 갈 가느냐. 것인가. 예. 그래서 그게 양당의 판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가장 큰 이변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이제 그 경선 과정부터 관심을 모았던 이제 연제구인데 단일화 경선에서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기면서 이제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사실 뭐 타격 아닌 타격이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이 3선에 도전하는 김희정 후보도 오랜만에 경선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요건 이제 어떻게 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 야당 단일 후보로 진보당 소속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되는 이변이 벌어졌죠. 그런 측면에서 연제구가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동시에 사실 종잡을 수 없는 곳이 연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연제구가 그동안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던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수 정당의 후보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지역구? 그게 지지난번에 이제 김영 후보가 김영 전 의원이 그렇죠. 2016년에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김희정 후보와 이제 정치 신인이죠. 그때 나이 만 39세 더불어 민주당의 이제 김혜영 후보가 붙었을 때 김혜영 후보가 당선이 되었던 그러한 이변을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죠. 탄력적이다. 민감하다. 그 4년 이후에는 또 보수가 그리고 다시 이주환 의원이 당선됐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또 마침 또 국민의힘과 맞서는 후보가 진보당에서 나온 야권 단일 후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흥미롭게 그렇군요. 그리고 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이 낙동강 벨트. 국민의힘은 당의 요청으로 서병수 후보와 김태우 후보가 이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하게 됐고, 민주당은 물론이고 또 뭐 국민의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일주일에 뭐 2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뭐 전국적인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여기도 한번 보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동강 벨트에 여야 모두가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PK를 넘어서 전국 총선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성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0대, 21대 모두 총선에서 이 지역에서 연거푸 패배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병수 후보나 김태우 후보 등과 같은 인지도가 높은 그 중진들을 투입하면서 기존에 그 본인들이 잃었던 지역을 탈환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좀 강조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지지를 결집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기존 의석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현역 인물들을 전면으로 내세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천을 보면은 현역 의원 5명이 큰 무리 없이 공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역이 지역 발전에 그동안 굉장히 기여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후보와 차별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짧은 재선 기간이지만 그동안의 지역 민심을 탄탄하게 다져왔다는 것을 아무래도 내세울 테고. 이건 뭐 지금 저희가 뭐 일일이 수치를 얘기할 수 없지만 아주 재미난 지역이 될 것 같아요. 낙동강 벨트 전체가. 이거 한석 이상의 의미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낙동강 벨트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정부에 실망한 국힘 지지자들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여당 지지자들이 그 실망의 감정을 투표장까지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투표장에 가서는 그래도 우리 여당을 내가 지지하는 여당에게 힘을 실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미워도 다시 한번. 투표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관전미가 있는. 마지막으로 저 비례대표 정당 얘기도 하나 해보죠. 조국혁신당이요. 이 뭐 다는 아닌데 이제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정권 심판,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그 선명성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조국혁신당에 대한 돌풍, 열풍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까지 살펴보면 이러한 전략이 정부 여당이나 야당 모두에게 실망한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이 실망한 민주당이 실망해서 이제 투표할 동기를 찾지 못한 유권자층이 예. 있잖아요. 네네. 그러한 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투표장으로 이끄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투표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뭐 범야권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KBS가 직전에 실시한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층이 겹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야권 성향들은 4050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9일 남았으니까 또 저희는 언제까지나 예측하는 거고요. 예. 자, 방금 보신 조사 결과는 KBS 부산과 국제신문의 한국 리서치에 조사 의뢰했고요.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화 면접 방법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대 민희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